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가 서울 바이오 허브 글로벌 센터에서 바이오 의료 오픈 콜라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저런 전략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즈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어쨌든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서 또 저한테 이런저런 많은 연락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2월 2주차까지 본다라고 김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FDA 승인을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준을 좀 알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기준에 12월 2주차까지다라고 말씀드린 기준이 뭐였냐면, 원래 HLB가 소수 주주들을 모아다가 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내에 재신청을 넣겠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라고 하면은 12월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3주차, 4주차 이 두 개의 주를 남겨놓고 12월 2주차까지만 딱 놓고 보면은 그동안의 HLB라는 종목의 특성상 좋은 재료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발표를 하고, 또 좋지 않은 재료일 때는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발표하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고려를 했을 때 12월 2주차 정도까지만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요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나온 기사 남경숙 HLB 상무님께서 리보세라닙이 내년에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FDA 승인 기대잖아요. 재신청이 아니라 승인이잖아요. 승인이라는 건 결국에 재신청을 올해 넣든 내년에 넣든, 지금 벌써 11월이면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심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최종적인 승인이 떨어지는 그 시점을 내년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HLB 영상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키워드가 뭐예요? 재신청이다. 재신청.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열린 이 행사에서는 재신청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를 볼 때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고서 모든 걸 다 한 번에 그냥 극단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용이라도 좀 보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오늘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급변했다, 엄청 급등을 했거나 급락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근데 변동성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뭐 최종적으로 2%밖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불필요하게 보내드릴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거, 이거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연속적인 매수가 좀 있을 때는 그 뒤에 의미 있는 시세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 이거 여러분들 HLB 특성 중에 하나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기사 내용을 쭉쭉 살펴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스토리를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죠? 재신청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신청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보시면은 현재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즈멈에 대한 병용요법의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1월 제출이 목표다. 그러면서 내년 중 허가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년에는 2건의 승인 가능성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예상이고, 항상 여태까지 1차 도전, 2차 도전 모두 다 예상된다, 이번에 될 것 같다, 결국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될 때까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내용은 아닌 거고, 중요한 건 뭐다? 1월 제출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애매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양곤 회장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연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2월 정도를 우리는 원래 예상해야 되는 건데 또 1월로 밀렸죠. 근데 그마저도 제출하겠다가 아니라 목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마저도 불투명해요. 또 시간이 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시간이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미 사실 HLB 주가는 상당 부분 저평가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기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1월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공식적으로는 나온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비중들은 기관들도 채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급하게는 안 사더라도 일부라도 사놓을 만한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되긴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저도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다. 근데 이제 이러면서 저는 좀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제출만 한다면 내년에 사실 승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이마저도 1월을 목표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밀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까지도 질질질 끌려서 밀려온 상황인데, 그 시간 동안에 벌어야 될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기회비용들을 지금도 날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런 희망 고문에만 여러분들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을 설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12월까지면은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메리트가 있는데 또 1월로 밀려. 근데 그때 가서 예를 들어 또 2월로 밀려. 이래버리면 주가라도 안 빠지면 다행인 거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더 빠져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11월인데 못해도 여러분들이 10월부터라도 이제 연말까지 바라보고서 기다리면서 2개월 소요. 근데 또 한 달 밀려, 또 한 달 밀려, 3개월, 4개월 계속 밀려. 근데 그렇게 밀리는 시간 동안에 시장 계속 올라가? 그러면 기회비용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리는 게 재신청을 했다. 혹은 정확하게 언제 한다. 그런 계획 관련된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가 됐든 공격적으로 비중을 싣거나 해서 HLB를 주인공으로 다뤄야 되는 타이밍을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잡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이것만 보면은 주가 많이 내려왔잖아, 싸잖아 해서 얘를 사려고 하는데 얘를 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대형주들도 다 날아가고 있는데 기회비용을 날릴 쪽에다가 배팅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시야가 좁은 거예요. 종목은 많아요. 지금도 바이오 종목도 살 것들 정말 많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유동성 베이스로 보면은 바이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조건 1순위라고 했죠. 여기도 잠깐 보세요. 영상 뒤에 보시면은 탄산 리튬 시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그럼 뭘 봐야 된다?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급등 나오잖아요. 저희는 사실 에코프로를 샀습니다. 최근에 이 조정 중에 주가는 조정이지만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 있는, 혹은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리튬 시세가 중국에서부터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이 하락에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에코프로를 편입해서 오늘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팔지 않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을 사고 팔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당장 또 기간이 늘어나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지가 않은, 또 나쁜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런 종목들에 자꾸 묶여가지고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HLB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신청 관련된 거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거 올라오는 거 한 번 먹겠다고 몇 달을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계속 배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린 리가캠바이오 보세요. 신고가 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급등 나오면서 신고가 가고 있고, 영상에서 대놓고 다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보신다면은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SK바이오팜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셔도 된다. 왜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돌파하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폼을 잡아가고 있는 중인 거고, SK바이오팜은 이미 박스권을 돌파해서 넘어섰죠.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몸뚱아리가 큰 종목들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HLB에다가 지금 비중을 더 많이 실어가지고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전략을 저는 솔직하게 욕을 먹더라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지어 종목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이번 주는 여러분들 2차 전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겁니다. 결국에 계속 유동성이라는 키워드, 이건 뭐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바이오, 2차 전지 이 안에서 보셔라. 서브로버, 로봇도 보셔도 되는데 얘는 조금 재료가 좀 있어야 되지만 숫자나 여러 가지 좀 강한 재료, 모멘텀, 몸집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는 바이오 2차 전지가 계속 메인이 되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도 나쁘진 않은데 업황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시대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메리트는 높지 않습니다.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은 진짜 수익 내기가 너무 좋은 시장인데, 본인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식시장이라는 바닥이 어떻게 굴러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안 하고서 배팅을 하고 계신 분들은요,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나마라도 다행인 건 투자를 하고 계신 게 다행이긴 합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높고 있는데 그래도 투자를 하고 계신 건 다행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야죠. 수익을 못 내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바에는 1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5%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주식을 투자했더니 최소 7% 이상 수익을 못 내면은 그냥 현금 들고서 5% 손해보는 게 낫죠. 주식을 들고서 손해를 보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어쨌든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현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사 같은 거 나오면 본문 글까지 잘 읽어보시고, 제 영상을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HLB는 언제 사야 되나요? 언제 팔아야 되나요? 등등. 이거는 무조건 재신청 관련된 기준이 나오면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들고 있는 비중을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불필요한 때에 굳이 억지로 HLB에다가 추가 매수는 하지 마라. 다른 쪽에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조금 안정을 취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정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뭐 메이저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빼고는 다 엄청난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매매를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특별히 제가 매매하는 것들도 따로 공유를 해드린 게 없고 HLB도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문자를 보내드린 게 없습니다. 문자를 못 받아보신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김 대표가 실제로 매매하는 내역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자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 들어가는 거 없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만 눌러주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조만간 또 김 대표가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를 하나 써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정리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진짜 바이오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이만큼 수익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HLB도 해당이 되니까 관련해서 자료도 한번 정리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뭐 이런저런 거 좋은 것들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만 제발 좀 눌러주시고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제가 2개 걸어놨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요 상단 링크,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간단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HLB에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겠다. 아시겠죠?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더 사지도 말고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제가 드리는 신호에 맞춰서만 딱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HLB는 게임 끝나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해서 만족스럽게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 후에 신청 한 번씩 미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또 이제 매매도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